바로 2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2편은 내일. 자, 이제 2편 시작했습니다. 네, 2편 시작했어요. 그리고 클릿이 요 위치도 있고 이 회전도 있지만은 요 옵셋이 있잖아요. 이게 벡터 값. 요 벡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신발이 자전거에서 멀어지는 거고, 이렇게 되면 신발이 자전거에서 가까워지겠죠? 예, 요것도 개인적으로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팔자다리로 살짝 세팅을 하기 위해서라도 클릿이 이 벡터 값이 약간 밖으로 벌어지는 게 좋습니다. 한 2mm에서 3mm 정도? 이게 벡터 값 때문에라도 클릿 페달을 쓸 때 롱엑슬, 그러니까 벡터를 더 멀리 보내기 위해서 롱엑슬을 쓰시는 분도 있고 그렇긴 한데, 기본적으로 저는 뭐 키가 엄청 크지 않은 이상은 그렇게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약간만 바깥쪽으로, 살짝만 바깥쪽으로 세팅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피팅에 대한 이야기, 간단한 이런 주저리 이야기랑, 그리고 이 신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클릿 위치에 대한 것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아마 지금쯤이면 적당한 크기의 신발과 그리고 클릿 위치 정도는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2편 이 너구리의 야매 피팅,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피팅 전문가도 아니고 제가 프로 선수도 아니고, 하지만 저는 그냥 1년에 자전거를 좋아하는, 그리고 아픈 곳들과 불편한 것들이 있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해소가 된 동호인으로서 여러분들께 피팅을 돈 받고 하기 싫으신 분들에게 전문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피팅을 오늘 기본적인 것만 알려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신발을 세팅했으니까 이제 신발을 신고 요 자전거에 올라가서 그런 이제 피팅을 한번 조절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피팅을 시작할 건데, 피팅을 할 때 가장 좋은 건 역시 이렇게 고정 로라에 세팅을 하는 겁니다. 고정 로라가 없으신 분들은 현실적으로 힘들겠죠. 근데 요즘 고정 로라들을 많이 쓰니까 뭐 지인분께 좀 뭐 집에 방문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왜냐면 고정 로라 많이 피팅을 할 때 제가 볼 때 가장 뭐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은 조정하고 또 밖에 타고 뭐 이럴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모든 이 로라들이 바닥과 지면이 바퀴를 끼웠을 때 똑같으리라는 법도 없고, 그게 심지어 조절이 되는 로라들도 있어요. 와우 키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조절이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정확히 피팅을 보려면 이게 자전거가 수평이 딱 돼야 되겠죠. 근데 지금 로라를 끼워 놓음으로 인해서 이게 실제 바퀴보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시면은 밑에다가 액자를 끼워 놨죠. 자를 가지고 요 바닥에서 높이를 QR까지를 재가지고 앞뒤 바퀴의 높이를 맞춰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피팅은 일단 뉴트럴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다 보면 우리가 다운힐을 갈 때도 있고 업힐을 갈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피팅은 수평, 안장도 수평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자전거 그러니까 잘못된 세팅으로 피팅을 잡으면은 안 되겠죠. 안 되겠죠. 그래서 일단 요 기본 세팅은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가지고 세팅을 한 다음에 지면과 앞뒤 바퀴 QR의 높이가 같은지 꼭 확인하시고 피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전거에 일단 앉아서 페달링 하는 거를 좀 보면서 볼게요. 평소 그냥 타던 대로. 너무 가벼운데요? 너무 가벼워? 네. 그러면 안 돼. 여기를 후드를 잡아야 돼. 후드를 딱 잡고. 돌리니까 또 아프네. 지금 돌려도 바로 아파? 네, 여기에 약간 뽀득뽀득 소리, 이게 뼈가. 잠깐만, 지금 계속 밟아봐. 자, 지금 알 수 있는 거는 두 가지인데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굉장히 이 각도 자체가 팔이 멀게 잡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 어깨에서, 그러니까 봤을 때 굉장히 멀게 잡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어깨에 힘이 들어갈 거고, 이거를 받치기 위해서라도 힘들게 지금 자세를 유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세가 불편하니까 이게 이렇게 잡는 게 훨씬 더 편한 거지. 상체는.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도로를 돌아다니면서 지금까지 봐온 라이더들, 그러니까 수많은 라이더들이 안장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지금 요 페달을 6시, 12시 방향으로 보내놓고 볼게요. 자, 지금 무릎이 지금 이 무릎이 거의 펴졌어요. 사실상 거의 완전히 펴졌다고 봐야 됩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5만 곳이 다 아플 가능성이 크거든요. 불편하고.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프로 선수들도 보세요. 프로 선수들도 라이딩을 할 때 뚜르 드 프랑스나 뭐 지로 디탈리아나 이런 것만 봐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안장이 낮아요. 그러니까 페달이 가장
내려가도 이 정도, 한 이 정도. 그러니까 페달이 6시 방향에 가도 무릎 각도가 이 정도에 발목 각도 이 정도가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이게 저는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틀릴 수도 있지만 제가 경험해보고 지금까지 해놓은 걸로 제가 추천드리는데, 제가 아까도 그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한번 내가 만약에 이 각도에 보다 더 안장이 높게 펴진다면은 제 얘기를 들으시고 한번 진짜 해보세요. 그리고 2-3달 정도만 해보세요. 그러면은 받는 힘도 더 좋아질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돼 있어야, 이렇게 멀면 포지션을 여러 개를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이 상태에서 안장을 더 뒤로 가려고 해봐. 그러면 페달링이 돼? 안 되잖아. 페달링은 되겠지. 하지만 힘이 전달이 안 되겠죠. 제대로 돼. 네, 그죠. 그러니까 자, 그리고 앞으로는 갈 수 있겠지. 앞으로는. 그렇지. 앞으로는 그러면은 또 가능하겠지. 하지만 오르막길을 올라가서 앞으로 갈 때는 또 이게 근육을 또 바꿔 써줘야 되는데 그게 힘들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장의 기본 세팅에서 앞뒤로 가서 페달링을 하기 위해서라도 안장이 낮아야 그거를 움직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발목 각도 중요합니다. 발목 각도. 예. 발목 각도가 이렇게 발끝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 상태가 유지돼야 된다요. 이 상태 고정으로 계속 페달링이 돼야 돼요. 이 상태가 이렇게 발끝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요 90도 상태로 이렇게 이 상태로 한번 페달링 한번 해봐. 안 될걸? 네. 내려가잖아. 봐. 펴지죠. 네. 자,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 장거리 라이딩을 할 때 종아리를 쓰게 돼요. 얘를 내리기 위해서. 얘를 내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내리기 위해서 이 종아리 근육을 써야 되는데, 우리 다리 근육 중에서는 가장 약한 게 종아리 근육이에요. 약하다는 말이 뭐냐면 쥐가 가장 잘 납니다. 우리가 살면서 쥐 났다 하면 다 종아리잖아요. 그래서 종아리 근육은 최대한 안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종아리 근육은 뭐에 쓰는 거냐면 그냥 이 발목 각도를 유지하는 데만 종아리 근육을 써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페달이 높아서 얘를 누르려고, 이 발끝을 누르려고 계속 종아리를 쓰다 보면, 그러다 보면 이제 쥐 나는 거죠. 얘가 이제 버티질 못하고. 그리고 얘도 쥐가 잘 나죠. 그리고 이제 뒷근육은 근데 쥐가 잘 안 납니다. 우리가 자전거 라이딩을 막 한 다음에 사람들 전부 다 아우 다리야 이러지, 아우 다리야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한 근육을 적게 쓰고 강한 근육, 그러니까 지구력이 좋은 근육을 많이 쓰기 위해서라도 안장을 낮추는 게 맞아요. 안장을. 그래서 그 무릎 각도를.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첫 번째는 안장을 낮춰야 됩니다. 첫 번째는 안장을 낮춰야 되고, 그리고 원래 앉는 자세로 지금 페달링 잠깐 해봐. 지금 원래 앉는 자세야 지금? 네. 자, 그럼 이거를 여기 3시로 보내봐. 3시. 자, 지금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요 무릎점에서 수직으로 내렸을 때 페달축과 일직선하게 내려와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거는 뭐 줄을 당기고 할 필요도 없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무릎이 더 뒤에 가 있잖아요. 여기랑 무릎이 그러니까 뒤에 있잖아. 이렇게 가야 된다고요? 그렇지. 그래야 밟는 힘이, 상사점에서 페달을 1시에서 2시부터는 밟아야 되는데, 이게 더 멀리 있으면 이게 세게 밟히겠어? 이게 세게 밟히겠어?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냥 재볼 필요도 없이 얘가 뒤에 가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 부분도 잘못되어 있는 거죠. 일단은 민댕이가 지금 무릎이 아픈 이유는 제가 볼 때 안장이 높아서 아픈 이유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보면 알 수 있는 게 안장이 조금 더 앞으로 와야 돼요. 안장이 앞으로 오면 당연히 이 부분도, 팔이 지금 너무 펴져서 앞으로 숙여져 있는 부분도 핸들이 조금 가까워지니까 그것도 조금은 완화가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뭐 자세하게 얘기를 하자면 여기 이제 스티어러나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오늘은 웬만하면 건들지 않을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자, 그래서 오늘 이번에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요 안장 높이 그리고 안장 앞 뒤 이거를 조절하면 됩니다. 이게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안장에서는. 자, 그러면은 이제 민댕이가 내려와서 요거를 이제 조금씩 조절을 하면서 맞춰 볼게요. 잠깐만. 지금 앉는 위치 똑바로 앉아봐. 평소에 앉던 위치. 그러니까 안장 위치가 바뀌었지만은 앉는 포인트는 그대로. 높여야 되겠다. 일어서 내려봐. 조금만 높이자. 자, 내리지는 말고. 자, 내리지는 말고. 요 정도 각도, 요 정도 각도가 나오면 나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지금 아주 뭐 퍼펙트하다 이게 아니라, 지금 이제 완전히 내렸을 때 발목 각도가 유지가 되면서 이 정도면은 지금 페달링을 할 때 느낌으로 봐서는
괜찮은 것 같아. 이 정도면은. 자, 그러면은 얘가 앞으로 갔을 때 3시 방에 갔을 때 자, 요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요대로. 자, 여기 무릎에서 슬개골하고 요 두 뼈가 만나는 요 점 하고 페달 중심축이 만나야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무릎이 앞으로 나와 있죠, 지금은. 그러니까 안장을 조금 더 뒤로 보내야 되겠네요. 안장을 뒤로 보내면 안장이 조금 더 낮아져야 될 수도 있어. 안장이 뒤로 갔다라는 거는 밟는 거리가 멀어진 거기 때문에. 높이는 지금 괜찮고, 높이는 괜찮고요. 자, 이제 다시 페달이 멈추고. 자, 저는 밀리미터 단위로 정확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크게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크게 제 기준에서는 좀 어긋나 있었기 때문에 예, 제 기준에서는 조금 지금 세팅 자체가 좀 어긋나 있었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니까 요 끝부분, 여기 무릎 끝이 아니라 여기입니다. 여기 요 뼈가 슬개골하고 요 위랑 아래가 만나는 요 중심점이에요. 거기랑 지금 페달 중심축이 여기 바로 미치기 때문에 안장이 뒤로 조금만 더 가야 되겠다. 뒤로 조금만 더. 자, 이제 페달링을 한번 해볼까? 지금 아까랑 다르게, 아까는 페달링을 할 때 팔이 쫙 펴져 있었잖아. 아까는. 근데 지금은 이게 펴져 있으면은 당연히 안 좋죠. 이렇게 펴져 있으면 좋을 게 없어요. 지금처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살짝 이렇게 꺾여 있는 게 좋은 거고. 자, 그리고 피팅을 이렇게 볼 때는 지금 제가 카메라를 지금 낮게 세팅을 해놓은 것처럼 낮게 봐야 됩니다. 이렇게 높게 보면 더 다리가 구부러져 보여요. 그러니까 얘를 내가 살짝 들어줄게. 이게 왜냐면 제가 약간 쏠리는 느낌이 그러니까 얘를 지금 이 스템을 더 짧게 할 수는 없으니까 네. 지금 요 핸들바 자체가 거의 수평에 가까우니까 이거를 살짝만 들어줘도 괜찮을 것 같거든.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편안하게 지금 세팅을 해주려고 합니다. 편안하게 세팅을 해놓고 적응이 되고 좀 더 잘 타고 안 아프면 그때 좀 더 공격적으로 세팅을 바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 후드만 조금만 들어줘도, 물론 뭐 로드를 타시는 분들이 이런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외쪽으로 보이는 이런 예쁜 자세나 그런 것들 중요하게 생각하시겠지만은 일단 안 아파야죠. 안 아프고 안 불편한 게 먼저기 때문에 그거에 맞추기 위해서 핸들바의 각도 자체도 지금 살짝 높이고 있는 겁니다. 굳이 로드라고 해서 이게 핸들바가 막 이렇게 공격적으로 이렇게 돼 있을 필요 없어요. 더 편해요. 아까보다 편할 수밖에 없지. 이거 한 2, 3도 차이가 엄청나게 큰 차이를 주거든요. 네. 아까는 약간 계속 쏠리는 느낌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뭐 실제로 라이딩을 할 때는 후드도 잡지만 여기 요런 데도 잡고 여기도 잡기 때문에 그렇지. 요렇게 잡으면은 더 편안함을 느낄 수 있지. 이렇게 타면은 오르막을 갈 때는 사실상 후드를 잡는 게 거의 아니라 여기나 아니면 여기 탑 여기를 잡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게 타면은 이렇게 타면 이제 진짜 편한 자세가 되는 거지. 조금 한 2, 3mm 정도 차이가 나긴 하는데, 예, 이 정도면 허용치라고 충분히 허용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세팅을 했으니까 페달링을 이제 어느 정도 좀 제대로 해야 될 거잖아요. 페달링은 당연히 이제 여기서부터 잠깐만.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보통 뭐 잘 타는 사람들은 1시라 그러고 아닌 사람들도 보통 한 2시에서는 이제 페달링이 이제 밟기 시작하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밟아야 되겠죠. 네, 여기서 밟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뒤로 보내기, 바닥 쓸기라고 하죠. 바닥 쓸기를 하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들어 올려서, 그러니까 들어 올린다라는 게 물을 뽑듯이 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허벅지 근육을 사용을 해서 다시 페달링을 할 수 있도록 위로 보내는 거죠. 네, 그 페달링을 이제 계속 꾸준히 하면은 이렇게 타시면은, 그러니까 최소 한 1000km, 그리고 한 2-3달 정도만 꾸준히 타시면 제가 왜 이렇게 하라고 했는지 느끼실 겁니다. 처음에는 오히려 불편할 거예요. 처음에는 오히려 지금까지 탔던 거보다 좀 힘이 잘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이 뒤쪽으로 보내는 요 부분하고, 그리고 조금 더 강한 파워를 낼 때는 어떻게 하냐면 조금 더 앞으로 앉아서, 그렇지, 살짝 앞으로 앉아서 이거를 당기는 걸 의식적으로 쓰라 이거지. 밟고 뒤로 보내고 당기고, 밟고 뒤로 보내고 당기고, 이렇게 꾹꾹 눌러서 이렇게 타면은 오케이, 됐어, 스톱.
이렇게 꾸준히 타보시면은 왜 이렇게 세팅을 했는지 알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안장이 이렇게 낮아야 뒤로 앉아봐봐. 자, 오르막에서 이제 올라가다 보면 힘들 때 꾸역꾸역 올라가야 되는 구간이 있잖아요. 꾸역꾸역. 그럴 때 뒤로 앉아서 지렛대의 원리로, 자, 그럴 때는 이렇게 발끝이 이렇게 압축이 되는 거죠. 이렇게 발끝이 압축된 상태로 이제 미는 힘을 꾹 누르고 당기고, 꾹 누르고 당기고. 그렇지. 오케이, 스톱. 이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안장이 낮아야지 더 뒤로 보낼 수 있을까요? 내가 더 뒤로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안장을 낮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론은.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얘기에 이 피팅, 야매 피팅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는 결론적으로 안장이 낮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세팅은 됐고, 이제 내려오세요. 자, 이제 기본적인 세팅은 끝났어요. 네. 근데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타면서 내가 이게 적응이 조금 되면 안장을 나중에는 조금 더 올리는 게 좋아. 이게 적응이 되면. 근데 자, 첫 번째는 아프면 일단 쉬어야 됩니다. 아프면. 지금 아픈 곳이 있기 때문에 피팅은 말씀드렸듯이 수술이 아닙니다. 갑자기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일단 아프면 안 아플 때까지 쉬었다가 타야지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거지. 지금 이게 됐다고 해서 내일 당장 타봐야 아무 효과 없어요. 네, 아무 효과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 일주일은 더 쉬고 가능하면 걷지도 말아야 돼요. 가능하면. 네. 할 수만 있다면. 그쵸. 할 수만 있다면. 무릎에 무리를 안 가게. 그렇지. 진짜 할 수만 있다면 걷지도 말아야 되고, 그리고 뭐 소염제 같은 거 좀 먹어서 염증이 있으면 그것도 가라앉혀야 되고, 어느 정도 적응하는 시간을 또 가져야 됩니다. 네. 예. 그리고 지금 아까 말했듯이 이게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자세가 적응이 되면 그거에 맞춰서 피팅을 다시 한번 좀 손을 봐야 돼요. 지금 뭐 안장 수평이나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잘 맞춰져 있기 때문에 내가 따로 손대지는 않았던 거고, 안장은 기본적으로 수평으로 맞춰야 돼요. 예, 그거는 지금 기본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손대지 않았던 거고, 오늘 했던 거는 이제 안장 높이하고 앞뒤, 그리고 핸들바를 편하게 타기 위해서 살짝 들어준 거. 예, 요 부분입니다. 이 지금 피팅을 전과 비교해서는 그래도 내가 볼 때 좀 덜 아픈 세팅으로 좀 바꿔놨으니까. 네, 확실히 타니까 안정감이 있다라는 느낌이 확실히 들어요. 그치. 근데 지금 내가 아까 탔을 때 안 물어봤잖아. 편하냐 안 편하냐. 네. 지금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안 물어본 거야, 아예. 지금 어때? 뭐 편해? 좀 더 네. 나아진 것 같아? 그죠. 그런 질문이 지금 무슨 필요가 있냐, 맞아요. 이거야. 네, 몇 바퀴 네. 돌려보고? 그러니까 네. 무릎이 안 아프면 저강도로 타보고 한 50km 정도, 2-3시간 정도 타보고 그때 나한테 얘기를 해달라는 거지. 네. 그럼 그때 나도 물어볼 수가 있다는 거지. 네. 괜찮아졌냐? 지금 몇 바퀴 돌려보고 편한 거 당연히 편하다 그러지 이렇게 해줬는데 그쵸, 보통은 그렇게 대답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래서 나 아예 물어보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편하다고 느끼는 게 다행이기는 한데 타봐야 안다라는 거지. 그리고 탔는데 심지어 좀 뭔가 불편할 수도 있어. 다른 데가. 그렇지. 뭔가 좀 이 느낌이 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럼 그거에 맞춰서 또 조정을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정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오늘 한 거는 피팅의 정답이 아닙니다. 하지만 확실한 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불편하거나 아프셨던 게 있다면은 오늘 영상을 보시면 나는 저게 문제였구나 라는 게 아실 수 있으실 거고, 그거를 오늘 보여드린 1, 2편 영상을 보고 따라 하신다면은 해결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동호인으로서 내가 뭐 MCT 나갈 게 아니면은, 내가 좀 불편했다면은 오늘 영상을 보시고 좀 마음을 열어서 한번 따라 해보세요. 그러면은 좀 더 편한 라이딩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너구리의 이런 야매 피팅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피팅이라는 게 또 반드시 AS가 이루어져야 돼요. 제 피팅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거에 또 적응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좀 덜 유연했던 사람이 유연해진다든지, 살이 좀 쪘던 사람이 살이 빠진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람이 바뀌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한두 번 정도는 피팅에 AS가 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피팅이라는 게 이게 와서 뿅 하고 끝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컨텐츠를 해볼게요. 근데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이제 페달링이 좀 정착이 되고 잘 되면은 안장을 살짝 높인다든지, 아니면은 핸들바를 다시 살짝 낮춘다든지. 지금 이 핸들바 사실 조금 더 높여도 돼, 사실. 근데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작업이 되겠죠. 자, 어쨌든 오늘 긴 영상이었을 것 같은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민댕이한테 도움이 되길 바라고, 제 영상을 보시는 많은 동호인 분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미 잘 타고 계신 분께는 의미 없는 영상이에요. 이미
나는 안 아프고 지금 잘 타는데? 라고 하시는 분에게는 이 영상은 의미 없는 영상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께는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쨌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